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이장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2년 크립토 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2023년에는 이제 관심도라든지 보유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힘든 장세였던 2022년을 보내고 네. 2023년을 맞이하는 자세, 어떤 게 좀 필요해 보입니까? 2022년도 정말 힘든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음. 그걸로 인해서 근데 더 나은 진짜 필요했던 규제나 제도들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는 우리가 뭐 V자 반등이나 급격히 상승한 장은 나올 확률이 낮긴 하지만 예. 꾸준히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이 시도를 해보는 그런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잔발을 치면서 시장의 발전을 기다려보는 그런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포맥스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코인리스의 이승환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투자정보 플랫폼 코인리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22년 가상자산 크립토 업계는 유난히 좀 뜨거웠던, 그리고 차갑기도 했던 네. 그런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이 가상자산을 둘러싸고 이 정부라든지 기관들의 움직임도 확실히 확대가 되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해의 이제 크립토 업계를 좀 돌아보는 시간으로 오늘 인포맥스티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2022년 크립토 시장, 이승환 대표께서 보시기에 크립토 시장 땡땡땡이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뭐 보통 이제 이런 정리를 할 때 이제 다사다난이라는 네.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네. 같고 굳이 올해 단어를 꼽자면 약간 회의, 비관 이런 좀 암울한 단어를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 회의적이고 비관적이다. 그래도 희망적이시죠? 근데 뭐 한 산업이 결국 겪어야 될 진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난히 큰 사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계속 반복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던 해는 있었지만 이렇게 큰 사고들을 맞이하면서 떨어졌던 해들은 또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는 더 힘든 그런 한 해이지 않았나 싶네요. 네, 이 맞습니다. 크립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021년 말까지의 이 환희를 겪고 나서 2022년 되자마자 사실 급락세를 시작을 경험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22년 크립토 시장의 주요 사건 사고를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월별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말 10월, 11월까지는 엄청나게 고점을 찍었다가 2022년 1월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 뭐 월별로 이제 주요 뉴스 있었던 뉴스를 살펴보면 일단 2021년에 이제 BTC가 매우 며칠 만에 18% 이상 급락을 하면서 매우 이제 암울한 출발을 시작부터.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이제 잘 아시죠, 스테픈이라는 이제 뭐 M2E 뭐 걸으면서 돈을 네. 번다, 예. 뭐 공부하면서 돈을 번다, 네. 소위 뭐 X2런이라는 이제 모델이 좀 인기를 끌면서 좀 이제 사용성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좀 코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NFT를 생겼었죠. 활용한 정말 사용성이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니까 관심은 네네. 또 올라갔던 시기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2년 5월 5월. 이제 큰 이제 찬물이 부어지죠. 바로 이제 테라 사태가 네, 터졌습니다. 루나테라. 네, 이제 거의 뭐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 10 안에 들던 그렇죠. 그런 이제 아마 가상 프로젝트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프로젝트였죠. 이제 단기간 만에 거의 이제 가격이 0으로 붕괴돼 버리는,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이제 피해자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너무 예. 충격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하나가 이제 눈여겨볼 게 2020년 7월에 저희가 이제 과세,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느냐 아니면은 원안대로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좀 유예하는 방향으로 이제 네. 바닥에 잡힌 것 같고요. 이번은 이제 긍정적인 그래도 저건.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좀 한정된 이슈다 보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안이 이제 2023년도부터 이제 세금을 네, 이제 하는 맞습니다. 거고 개인들은 네, 수정안이 이제 2025년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발의가 됐다가 지난주인가?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제 확정이 확정이 된 것 됐습니다.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2022년 9월에는 이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이제 기존의 이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는 이제 더 머지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예. 야, 맞아요. 네. 1년 내내 계속 하락하다가 그 머지 있었던 달 그래도 좀 상승했던 것 채굴 같아요. 방식에서 네, 이제 맞습니다. 일종의 스테이킹 방식으로 저희도 네. 많이 다뤘던 주제이긴 예.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이제 또 네. 하나 이제 큰 악재죠. 이제 FTX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마 불사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네. 없어질 정도로 정말 글로벌리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규제 친화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FTX 거래소가 하루 아침에 야, 그냥, 네. 그냥 파산을 해버렸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월에는 이것도 이제 국내에 국한된 이슈긴 한데 이제 위믹스가 상폐가 되면서 위메이드 위믹스가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말 뭐 한 달 한 달을 뭐 걸을 타선이 없을 정도로 네.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코인리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크립토 전문 미디어 포털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올해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슈는 뭐였습니까? 당연히 이제 테라 사태랑 FTX 사태고요. 더 아. 충격적이었던 건 이게 한 해에 일어났다는 게 가장 충격적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테라 사태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들이 있었고 예. 이제 거기 이제 많은 자산을 넣어놨던 사람들이 이제 자산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사실 0으로 수렴해 버리는 거 사실 뭐 비트코인이 뭐 하락한다, 뭐 많이 급락한다라는 건 저희가 경험을 해봤어도 이런 특히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자산이 네. 0으로 수렴해 버는 거는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처음 보는 뭐 전통 금융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 그 충격이 매우 컸을 것 같습니다. 실망이 컸죠. 네.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는 거를 이제 미디어 입장에서 네. 보신 건데 사실 그 루나테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디어를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때 유입량이 엄청나게 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뭐 데일리 액티브 유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평상시보다 한 40% 이상 더 늘었고요. 예. 사실 그때 저희는 이제 이 컨텐츠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조금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네. 이제 뭐 이제 루나 가격이 떨어지면서 뭐 10달러에서 네. 8달러로 떨어질 때 저희가 이제 속보를 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8달러를 쓰려고 하면 이제 7달러가 되니까 네. 못 쓰고 그래서 이제 6달러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네. 이제 자 6달러 된다 쓰자 하려면 5달러가 돼 있고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속보가 아니네. 속보도 저희가 그 가격 속보를 흐름을 기다리다가 따라가지 0이 못했습니다. 되는 네. 그런 현상도 겪으셨는데 야. 일단은 이제 코인리스에 유입되는 그 미디어를 네네. 보기 위해 유입되는 유저들의 수를 따졌을 때 사실 네. 어떤 이슈에 사람들이 민감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가 가장 좀 민감했습니까? 이제 트래픽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테라 사태가 가장 이제 유입량 기준으로는 가장 컸고요. FTX보다 테라가 더 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다양한 측면으로 봐야 될 게 그때 이제 테라 사태 당시는 좀 이제 항상 유입되는 유저가 이제 FTX 사태 때보다 더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트래픽은 높았는데 트래픽 변동으로 보면 FTX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가상자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저희는 네. 이제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 네, 세금 관련. 과세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또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관심이 많은 저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긴 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한 5년간 정도 이제 저희가 4년 넘게 이제 유처럼 뉴스 데이터를 보는데 이제 그 뉴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과세가 항상 1등입니다. 그만큼 가장 관심이 많은. 네. 그럼 이제 과세 기사가 이제 어느 언론 매체에서 이제 작성이 되면 네네. 그거에 대해서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뭐 트래픽이나 클릭이나 뭐 좋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예. 압도적으로 과세가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검색어도 저희 좀 여쭤보고 싶긴 네. 한데 검색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구글 트렌드 같은 네네네. 검색량을 통해서 이 추이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코인리스 네. 안에서는 어떤 검색어가 좀 많이 걸렸습니까?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키워드 이슈들이 많이 검색이 됐고요. 예. 그 이외에도 저희가 항상 꾸준하게 많이 검색이 되는 게 이제 비트코인 ETF.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이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느냐 네. 그런 부분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게 워낙 거시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 뭐 미국 금리,
뭐 미국 증시, FOMC 이런 부분도 꽤 영향을 받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제 좀 지정학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키워드가 생긴 게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특출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크립토 업계 오래 있으면서 보면 그 가장 빠르게 나오는 소식은 코인리스에서 나온다라는 인식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뉴스를 또 처리하셨을 것 같은데 또 과거에는 또 뭐 그 다른 전통 미디어에서도 또 근무하시는 이력도 있으시고 네네. 뭔가 크립토 시장만의 좀 이런 미디어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 시장만의 특징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어떻게 좀 다르던가요? 일단 이게 일단 투자 정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증시를 놓고 보면은 네. 정확히 이제 증시가 개장되고 이제 닫히는 시간이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공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취재를 통해서 그 정보들이 이제 생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시간 예를 들어서 개장돼서 폐쇄되기 전까지 폐장되기 전까지 그 안에 이제 뉴스가 소화되고 이제 하루가 마무리되는 네.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주식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과 이거는 끝이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이제 한국에서 자고 있는 시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터지면 네. 가상자산이 가격이 급락을 한다거나 아. 또 반대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자고 있는 시간에 아시아 이슈로 이제 갑자기 급등하고 급락을 한다거나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 24시간 그 정보에서 눈을 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뉴스를 좀 더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네. 받아들이는 수용자 입장에서도 사실 많이 피곤한 네,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큰 언론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인을 사실상 한 대중적으로 그런 매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정보의 격차가 네네. 상당히 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네, 맞는 말씀이시고 사실 뭐 이게 업계가 이제 뭐 시작된 지가 한 4, 5년 됐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권위와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뭐 미디어나 그런 정보 채널이 아직은 생기기에는 조금 이른 감도 있고요. 네. 또 하나 다른 특징은 아시다시피 이 크립토 쪽은 커뮤니티 중심으로 많이 이제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네. 그런 정보나 뉴스 같은 경우도 기존 미디어보다 커뮤니티에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장단점이 있죠.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빠른 커뮤니티를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이제 단점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그런 게이트 키핑을 하는 뭔가 네.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네. 약간 선동 아니면 거짓 뉴스 같은 게 조금 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단순히 그냥 뭐 미디어나 뭐 네. 체계적인 미디어, 권위 있는 미디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어떤 정보가 나오면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 그 정보를 공지를 하는 게 이제 의무적이긴 한데 네. 사실 이 시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제도권 안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발행자 입장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아니면 자기 이해관계에 맞게 사실 그 뉴스를 가지고 좀 자신의 이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네. 정보가 아예 애초에 그 공급단에서부터 좀 이제 불균형이 있다는 점이 저는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뉴스는 미디어는 정확성이 되게 또 중요한 네, 게 네.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인에서 되게 빠르게 나오잖아요. 네. 코인리스도 이제 해외인 미디어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가장 빠르게 이제 번역을 해서 알려주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코인리스에서 가장 빠르게 나온 이 뉴스를 보고 다른 국내 미디어들 다 인용을 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뭔가 좀 부정확한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한번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네. 그게 다시 수많은 미디어에 인용이 되고 그 파급 효과들이 제가 굉장히 컸던 게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정확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크죠. 네. 그리고 이게 속보다 보니까 사실 네. 특히 너무 이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10분, 20분 안에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네. 예를 들어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이 돼서 예. 뭐 죽은 뉴스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네. 저희는 어쨌든 속도를 제일 중요시하다 보니까 네. 말씀해주신 그런 이게 이 소스나 이게 혹시 가짜 뉴스가 아닐지에 대한 체크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의 정확성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수년간 노력을 하면서 그렇죠. 많이 성장시켜 오기는 했는데 네. 아직까지 이 시장의 빠른 속도감 이걸 네.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네. 조금씩 이제 그런 두 미스가 마리를 나올 다 때도 잡는 게 있고. 사실 쉽지 네. 않은 거긴 하죠. 그래서 네, 많이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스템을 저희도 갖추기 이제 위해.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인포맥스 D를 통해서 네. 교차 검증으로 이제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를 가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인리스 같은 이런 미디어를 접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진짜 정보,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는 사실 바이어스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좋은 것인지 네. 가려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진짜 정보를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되게 뻔한 말이긴 한데요. 네. 가장 그 뉴스가 처음에 나온 소스가 어딘지를 보고 그 아. 소스가 이제 그 프로젝트, 예를 들어 그 뉴스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이제 공식 계정인지 네. 아니면 뭐 우리 해외에서는 되게 좀 그래도 영미권에서는 꽤 이제 유명한 그리고 좀 검증된? 체계적으로 검증된 미디어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런 데에서 그런 미디어의 어떻게 보면 좀 명성이나 과거의 레퍼런스를 조금 감안을 해서 좀 자신만의 나는 이렇게 뉴스를 좀 검증을 한다라는 그런 좀 자기만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이지만 가장 또 확실한 방법이기도. 네. 여러 소스를 확인하는 기자들의 게, 기사를 네. 보면서 어떤 게 신뢰도가 높은지 음. 검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 쪽에서 일을 하셨고 크립토 업계의 미디어를 해오셨는데 사업 초기와 지금 이 크립토 시장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몇 년도 시작했죠? 저희가 2018년 초에 론칭했습니다. 2018년도 초니까 딱 진짜 크립토 겨울을 딱 시작하던 그 시점이었네요. 네, 그 맞습니다. 당시에. 네, 네. 예. 아, 그때랑 지금이랑 한 5년 정도 됐는데 네, 네.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사실 뭐 아까 올해의 키워드기는 했는데 예, 예. 사실 그 2018년이 비록 하락장의 시작이었지만 그쵸. 사실 그때 이제 시장에 만연했던 분위기는 약간 야 이런 새로운 시장이 나왔다 약간 뭔가 기대감 기대감. 뭐 약간 막 희열 막 흥분 이런 분위기였다면 사실 올해를 겪으면서 네. 이제 좀 많이 투자도 냉수적이 되고 이탈이 되고 좀 비관적인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실 거의 180도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그때보다 더 뭔가 이렇게 좀 비관, 회의적인 느낌으로 보이시나 봐요. 네, 그 전체적인 그 뭐 가격의 하락폭을 떠나서 그 음. 산업의 분위기를 봤을 때 네. 그 당시는 이제 뭐 워낙 많이 상승을 했으니 뭐 조정이 되는 거다. 사실 뭐 그런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2018년 이후에도 뭐 디파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계속 그런 투자 메타들이 나타나면서 네. 사실 시장의 가격은 떨어졌어도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유입되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고 새로운 내러티브가 좀 형성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올해 들어서는 좀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뭔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이런 데 새롭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 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기대감을 주는 아이템들보다는 네. 아 이제 이렇게 가면은 네. 정말 좀 뭔가 정말 답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의 비관이 조금 현재 수준에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조금 네, 분위기가 많이 그런 바뀌어 있는 것 면으로도 볼 같습니다. 수 있긴 하겠네요. 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또 뭐 웹3나 뭐 NFT 이런 것들이 지금 다소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미래에 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2018년도에는 그죠? ICO 정도는 좀 많이 그 거품이 꺼졌지만 네네. 그 미래 올 이 내러티브 뭐 저기 디파인 이런 것들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했죠. 네. 이런 거 오면. 근데 지금은 그 기대감이 약간 빠졌으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더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좀 더 복합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의 가격 하락이 이제 어떤 분위기를 주도했다면 지금 이제 시장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FTX나 테라 사태를 거치면서 아 우리가 혁신적이라 생각했던 우리가 그렇게 뭔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했던 그런 젊은 기업인들 네. 그리고 그런 크립토를 중심으로 했던 아. 젊은 기업들이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약간 도덕적 해이 실망을 많이 네 했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을 얘기했을 때 가장 많았던 이 내러티브가 뭔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부터 그런 위험성을 해칭을 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다 아니면 또 인플레이션의 좀 방어 수단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네. 사실 올 한해 이제 거시경제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내러티브까지 좀 아니었구나. 네. 라는 훼손이 된. 네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좀 그런 회의감이 들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 네. 뷰님은 2023년을 좀 어떻게 약간 내다보세요?
2013년에 크립토 시장을 사실 뭐 그 시장에 대한 전망, 뭐 가격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산업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뭐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뭐 제가 뭐 이걸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 뭐 네. 많은 전문가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뭐 좀 거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시장의 유동성이 돌아오면 좀 그래도 가상자산도 다시 좀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가격적으로는 네.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산업적으로는 뭐 사실 제가 뭐 비관과 뭐 회의 이렇게 되게 암울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2011년 말 기준으로 이 시장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 몇 년도요? 2021년 기준이죠. 2021년 말 말 기준으로 3조 네. 달러였고 그렇게 따지면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뭐 2016년, 17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불과 5년 만에 이런 시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인공지능이나 뭐 VR 같은 그런 기술들이 있었지만 이쪽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블록체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뿐만 아니라 자본이 같이 있었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초기의 기술에 사람들이 개인들이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초기에 그 자본을 참여할 수 있던 시장은 사실 역사적으로 그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자본과 기술을 빨리 성장을 해왔던 시장이라서 그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당연히 겪어야 할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많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뉴스를 분석을 해보면 네. 하루에도 영미권에서는 뭐 10개 이상의 웹3 관련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웹3적으로 봤을 때 좀 기술 인정받는 기업들은 계속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결국은 지금도 뭐 규제가 좀 마련이 되고 좀 지금의 이제 이런 뭐 과도한 레버리지나 아니면 네. 그 도덕적 해이 같은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하나만 좀 네. 그 진짜 시장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도 다음 내러티브는 네. 뭘로 올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뭐 반감기라고들 네. 많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산업적인 트렌드 면에서도 좀 보면 네. 사실 산업적인 트렌드 면에서는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19년 뭐 18년 때는 뭐 디파이나 NFT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 네. 가지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락기로 준비했었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그게 어떤 게 가장 좀 뭐 할까? 저는 이제 과거에 제 코인니스 뉴스를 봤을 때도 사실 비트코인의 상승, 그 가상자산의 상승을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던 거는 전통 대기업들의 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사실 그러니까 전통 산업에 얼마나 도입이 되느냐가 좀 중요한 트리거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규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2024년 예를 들어 뭐 규제 쪽으로 좀 이렇게 전진이 있고 네. 이로 인해서 전통 기업 아니면 전통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의 어느 정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사실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대기업의 참여, 네, 맞습니다. 참여를 해서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게 되게 큰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네요. 네. 규제가 많이 강화되니까 네, 사실 그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대기업 그런 전통 금융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한 전제는 아마 규제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네, 코인니스의 이승환 대표와 함께 2022년 리뷰와 2023년 프리뷰 해봤는데요. 투자자들에게 바른 인사이트 내년에도 2023년에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